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이제 일본 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사실은 뭐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부터 이미 공론화가 됐고 언론에서 많은 우려 표명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눈에 번연히 보이는 문제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만 대응을 했을까 이것입니다. 예방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본의원은 평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AEA가 가장 중요하죠. 과학적인 판단을 내는 국제기구니까. IAEA 사무총장이 작년 초에 일본을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IAEA 사무총장과 일본의 주무장관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그 사이에 있느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 왔을 때 한국도 좀 들려가라고 하든지, 그것이 좀 어려우면 고위 대표단, 외교장관이나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나 하는 고위 대표단이 비엔나를 가서 IAEA 사무총장을 만나서 우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위선에서의 설명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PPT 좀 부탁합니다. 이제 미국 보시죠. 미국과 관련해서 일본이 결국 어떤 나라의 어떤 얘기를 가장 귀담아 들을 나라는 어디냐? 누가 봐도 미국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예방 외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링켄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하고 돌아가서 바로 얘기하는 트위터를 보시면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일본에 감사한다. 존 캐리 교변화 특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장관님과 만난 연후에 외교부에서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입장을 편드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뭐 서울에서, 사실 미국 돌아가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예방 외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그 다음 좀 주시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거는 일본의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지 외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나서 저지 외교가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정부의 그 TF 보고서가 의원실 요구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돼서 쭉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보시면 생체 농축 축적되기 어렵다.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의미한 영향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거는 일부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주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황 보고를 보시면은 다른 전문가 의견이 없어요.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고 저런 전문가 의견도 있다. 검토해봐야 이게 아니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전문가 의견의 컨센서스를 담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아마도 원인 중에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이제 의문들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과 이제 앞으로 미래입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방류를 저지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보시죠. 4월 13일 날 정부의 공동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위험을 초래한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용납을 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맞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가처분을 포함한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맞겠다는 얘기로구나. 해양법 재판소에 가는 이유가 맞다는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근데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하신 내용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본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게감이 있을 텐데 유엔 해양법 재판소로 가게 되면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되고요. 이 방안을 외교부가 검토해서 건의했습니까? 질문입니다. 네, 사실 어제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은 저렇게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 경청을 하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몇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조치 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IAEA 등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또 이와 함께 IAEA의 협의 검증 과정에 우리의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포함된다. 또 IAEA의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게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러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사법조치와 관련해서는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해양 방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가 바로 이제 범정부 대책을 TF를 구성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실효적 대응 방안을 검토를 했고 그 중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든지 국제 관습법에 따른 일본의 의무 또 일본이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안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대응 방안에는 그 사법적 절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법적 절차 문제도 물론 대통령님이 최근에 지시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이미 그 이전에 계속 우리가 2018년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 조태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 질의를 이게 저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법 그 이제 일본이 그 투명한 정보 공개라든지 또 우리와의 충분한 협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검토가 개시됐거나 또 일부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피해 입증이나 제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가 발표했다. 이것도 저희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몇 가지 원칙을 일찍에다 제시하고 일본을 계속 설득을 해왔고 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모든 양자 다자 회의를 거쳐서 분명히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